네, 수익을 위해 거침없이 또 하이킥을 날려보는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고점 뚫고 하이킥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찾아오셨을까요? 한진입니다. 한진인데요. 아, 우리 네. 그 지배구조와 개선과 더불어 사업부 구조 조정으로 앞으로 높은 하이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유망주 한진에 대한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가까운 오름세로 52,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진의 하이킥 바로 6만 원 선까지 네. 고점 뚫고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한진의 6만 원 선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신 모멘텀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한진은 사업부가 세 가지 있는데요. 택배, 하역, 유군 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2, 4분기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많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이버와 11번가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런 시장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 택배 운송 사업을 이렇게 납품하는 택배 업자는 그렇다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저는 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통업자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자와 그리고 택배업자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유입된 이런 소비자층을 선점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오프라인 전통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채널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죠. 이래서 아마 택배업자와의 그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시기에 이렇게 전자상거래 11번가에 주문을 하면은 택배 업체는 당연히 11번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년 적자 요인이었던 그런 하역과 유군 사업부에서도 부산의 범일동 유휴 자산을 매각했고 그리고 렌트카 사업부도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재무 부담이 좀 굉장히 좀 완화되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2, 4분기 들어와서 이 택배뿐만이 아니고 유군 사업부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택배 사업부에서 영업 이익이 한 100억인데 하역 사업부에서 120억이나 이렇게 올린 이런 점을 보면 택배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의 그 수혜가 있지만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타 사업부도 수익성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끝으로 우리는 사업부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그 한진칼과 같은 주총 이런 KCGI 펀드와의 이런 경쟁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한진도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그 대주주가 한진칼이 27%, GS 홈쇼핑이 6%, 이어서 이제 경방까지 6.4% 신규 취득을 하면서 대주주와 이 잠재 세력 간의 그런 견제 세력이 보다 더 이렇게 강화될 그런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KCGI 펀드가 여기에 한진에 대해 가지고 경영권에 대해 가지고 지배 구조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잠재적인 견제 세력, 지배 구조 견제 세력이 보다 더 이렇게 많아지면서 앞으로 주가에 보다 더 이렇게 중장기적인 강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부 구조조정, 지배 구조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진의 중장기적인 주가의 수준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12개월 선행 PBR 밴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퍼가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6만 원대에서 저 가운데 있는 선 보면은 6만 원 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 저게 6만 원 선인데요. 얼마 전에 주가가 한 5월에 한 6만 500원 찍었었는데 저 가격대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2천 원, 5만 1천 원 선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효과, 잠재적인 지배 구조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최소한 전고점 6만 원 선까지는 한번 노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택배사 하면 사실 CJ 대한통운은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CJ 대한통운을 생각하면은 왜 이 주가가 이렇게 싼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CJ 대한통운 시가총액이 3.6조예요. 근데 이 한진의 그 시가총액이 6,700억 수준이거든요. 물론 네. 시장 점유율은
50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을 고려한다면은 시장 점유율만 감안하면 좀 싸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저평가됐던 이유가 하역과 항만 쪽의 적자 때문인데 맞아요. 이제는 수익성 개선되고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네. 만큼 그래서 택배 주 안에서도 한진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전 이제 전고점 가격인 6만 원 선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한진의 오늘의 하이킥 6만 원 선까지 날려주신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점 뚫고 하이킥 종목도 찾아볼까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휴대폰 부품의 대표주자 파트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론을 또 네. 꼽아주셨어요. 파트론의 하이킹 또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오늘 10,000원 또 진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파트론은 11,300원 선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좀 짧게 날리신 거 아니에요? 예, IT 부품주, 경기 민감주는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너무나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지났고 빨리 회복될 것 같다는 면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4분기 영업이익이 6월 초에 전망이 한 22억 적자에서 이달 초에는 12억 흑자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4억 흑자로 전망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분기 대비 역성장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오른쪽에 아래쪽에 그 연두색 선이 아래쪽에 잠깐 내려온 부분이 올 2, 4분기입니다. 2, 4분기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3, 4분기 지나서 4, 4분기 이렇게 보면은 주가는 실적을 보면은 이번 2, 4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3, 4분기 때 신규 스마트폰, 뭐 폴더블 폰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폰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4분기 때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원화된 이제 공급이 나타나는데 보급형 스마트폰이 4,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때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4분기 때는 플래그십과 더불어서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같이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아주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3, 4분기 실적은 물론 여기서 조금 전에는 3, 4분기 실적부터 올라오지만 전년과 비교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53% 역성장인데요. 4, 4분기 때는 83% 성장으로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그 선행성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빠른 듯도 합니다. 4, 4분기가 굉장히 좋은 성장 국면인데 지금이 아마 3, 4분기를 고려한다면 너무 조금 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가가 앞으로 코로나 영향에서 이제 시장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보다 더 먼 미래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반기 때는 아마 3, 4분기 때는 제가 그래도 역성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사업 그러니까 내장형 통신 모듈이나 전장용 아이다스나 실내 카메라 모듈 이런 신사업부가 실적이 이제 또 가미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3, 4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또 빨리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분기별 실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번 3, 4분기부터 많이 올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거의 8년 전 주가 수준 그대로예요. 시가총액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자 그런데 2014년 이후로는 정자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자가 없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지금 그대로 머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 앞으로 이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납품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는 보다 더 많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단기로 보셨어요? 코로나 영향의 그 투자 심리가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을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셔서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파트론은 사실 다른 카메라주 대비로도 못 올랐어요. 못 올랐죠?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삼성의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좀 짧게 하이킥보다는 니킥 정도 날려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트론은 지금 11,300원에 또 목표가 하이킥을 날려주신 만큼 앞으로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 뚫고 하이킥 파트론과 함께 앞서서 한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